조건 파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햇볕을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1조건, 이걸 포함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가하고 있죠. 그 내용을 10번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요. 10번. 자, 10번 보면 건축법상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걸 약조로 1조건 규정이라 하죠. 설명 중 옳은 것. 1번 보면 이것은 우리 요약집 227쪽부터 228쪽이 있어요. 그것다 써놓으시고 복습할 때 꼭 요약집 좀 보시면서 정리하십시오. 자, 1번 보면 정북 방향의, 그때 포인트 잡아요. 정북 방향. 1번 지문,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으로 하여 1조건 건축 1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 있죠.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적은 상업적이다. 틀렸어요. 상업적이 아니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1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는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적용합니다. 두 가지 책을 기하세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1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축물 높이가 9m에 하면 1.5m 이상 띄어야 되고 9m를 초과하면 그 건축물 높이 2 이상 띄어야 된다. 무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정북 방향이다. 정북 방향 하면은 무슨 지 떠나야 되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딱 가닥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2번. 이 공동택 하면 네 가지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는데 이 네 가지 주택 중 무엇은 1조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기숙사.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근로자들, 낮에 기숙사 잠을 자더라도 햇볕 들어가지는 좋을 거 없잖아요.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기숙사는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을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빼고 그 말이에요. 기숙사 빼고 공동택의 채광 방향 1조건 적용 대상적은 즉 공동택을 건축할 때에는 바로 이 용도적에 들어가서 건축함에 있어서는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적용하면 중심 상업적하고 일반 상업적. 그래서 유통 상업적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 그래야 돼요.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 유통 상업적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그 대지의 모든 세대에 따라 줄 것이고 동지에 따라 체크하시고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에서 15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계속 햇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건축을 해도 되는가? 2시간 이상. 이 수 짚고 가셔야 돼요. 동지 2시간. 그래서 3시간 틀렸고 4번 이 공동택 중 다세대과 기숙사는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데 틀렸어요. 아까 뭔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숙사.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그 말을 지워버리고 공동택 중 기숙사는 바로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말하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이 택지발주구 대종사업 시행지구 도시발구역 정비구에서는 정북 방향으로 1조건 적용을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지구 구역에서는 무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1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할 수 있냐? 정남 방향. 그 내용을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요? 227페이지에서 228쪽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걸로 생각되는데 드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거 한번 보세요.
227쪽하고 228쪽 봐보세요. 그래, 이 1조 등호 확보량 이걸 약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일조권 규정.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일조권 때문에 분쟁 말세 때리고 많이 듣잖아요. 이 규정을 위반해서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 일조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 이 햇볕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높이장을 가하는데 이 일조동 확보량 컨슈머 높이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 땅이 자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여기서 주거공간 확보해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서 이 대지 구별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무슨 방향의 인접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일종을 제한한가? 아까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정남 방향 하면 틀려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그래 그 건축물의 높이가 이 높이가 바로 9m 이하다. 그러면 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경계에서 몇 미터 이상 떼야 되는가? 1.5m. 만약 그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떼어서 건축하면 돼요. 책에 있으니까 뭐 거기 있잖아요. 요약집 있죠. 1번에 있죠. 보고 계셔요? 요약집에. 그래 이게 중요해. 이게 나왔다.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이게 나왔다.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 나면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정북 방향 나면 무슨 적이 또래한다?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 이렇게. 그래 여러분이 이 대지를 이 지역에 들어가서 구입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대지를 기준해서 동, 서, 남, 북을 설정하고 그래 이쪽에 만약 대지가 접하고 있다. 뭐 이쪽에 접하고 있다. 뭐 이쪽에 접하고 있다. 이쪽에 접하고 있다 합시다. 그래 그 안에 이미 건축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다 합시다. 여기 뭐 건축이 되어 있다 합시다. 여기도 되어 있다 합시다. 여기도 되어 있고. 뭐 어느 지역에 접하고 있던 어느 지역에 접할 수도 있죠. 혼자 독립되어 있는 대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 이때 여기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이 태양을 1이라 하잖아요. 1. 뭐라 한다고요? 1. 태양을 뭐라 한다? 1. 알죠? 이 태양이 비춘다. 이거 뭐라고 그래? 초비출죠. 해가 비추는 것을 일조라 할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햇볕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기 건축물 건축할 때. 이게 아침에 태양이 떠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라져요. 아니면 이렇게 사라져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1번, 2번, 3번 이거 다 했잖아요.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이라고요? 누가 2번이라고 했나요? 정말 웃기려고 그러시죠? 자, 2번이 진짜 아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이라고 태양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꼼짝 않고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였죠.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때 이것이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일조권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일조권 문제는 겨울에 발생해. 그렇죠? 겨울에 일조량이 적어서 서로가 햇볕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날친단 말이에요. 여름은 일조량이 많아서 뭐 분쟁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겨울은 춥고 해는 짧고 말이죠. 하루 낮 시간 짧아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 진다. 이렇게 건물 질 때 바로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여기다 주택을 지는데
건물을 배치할 때 되도록이면 건축 면적을 여기다 잡을까 뒤에다 잡으려고 애를 쓸까? 건축 면적 잡을 때 밑바닥 이 건물 밑바닥 잡을 때 1번, 2번 몇 번이래?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잡으려고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다고요? 자, 되도록이면 여기다 잡으려고 하겠어요. 왜? 여기 건물이 여기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겨울에 해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건물 쳐놓으면 이 건물이 해가 가려져서 이 건물에 해가 가려져서 해가 안 들어오니까 뭘 좀 떨어져야 해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래서 이쪽에다 배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딱 세우면은 결국 또 이쪽에 사람이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해를 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지에 들어가서 대지 급여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는 동서남북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설 기준에서 이 건물을 여기다 세울 때에 그 높이가 9m야 하면 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설 기준에서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띄어야 되냐? 1.5m. 이게 10m다 그러면 10m에 2분의 1이 5m죠. 그 10m면 5m 이상 띄워가지고 건물을 배치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방향이 나와야 한다? 정북 방향. 만약 정남 방향 이게 정남 방향이거든.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설을 기준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차기 이걸 기준한 거 아니란 말이고 이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해서 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해서 띄워라고? 정북 방향.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해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가 이미 개발이 되어진 택지개발주가 있다. 택지개발주고 여기서 여러분이 분양받아서 건물 진다. 이 지구라든가 대종사업지구,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이렇게 지구라든가 단지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했잖아요. 지구 단지 구역 있죠. 이런 장소는 개발이 돼가지고 분양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순차로 건물을 짓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또 이 지구 구역 단지층 할 때는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기가 무슨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천이 있다든가 또 여기도 도로가 있다든가 도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도로면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여기가 택지발주구다라고 지정됩니다. 이런 지구 단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경계선 쳐가지고 지정하는데 지정해서 이제 개발해서 분양합니다. 이렇게 도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여기 분양받았던 자들이 순차로 건물을 질 때에 여기에 있는 대지 소재가 동서남북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대지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이 될 것인데 이쪽에 북쪽에 잡아온 대지 없죠. 끝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야 정남 방향은 인접될 경계 삼아서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순차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 대지에다 건물 딱 세웠다 하면 건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할 때에 이 대지에서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1.5m 띄면 되고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쳐가면 그 높이 2분의 1 이상 이게 10m다 하면 그것을 2분의 1인 5m 띄어서 배치하면 돼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또 여기에다 건물 지을 때도 똑같이 이 사람도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이렇게 띄어서 여기도 띄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새로이 순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할 때는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야 되냐? 정남 방향 이거 아셔야 돼요. 그 특징이 보면 나와 있죠. 지구 단지 구역 이렇게 기하셔. 그런 장소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정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쪽에
일조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니면 이쪽에 대지 소지가 있었는데 여기 일조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동서남북 정북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이곳에 하천이 있다든가 공원이 있다든가 그래서 일조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그때도 정남 방향의 인접대를 견설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주게 되고 또 설령 여기에 정북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여기 정북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이 대지 소유자하고 일조권 문제를 합의했다면 그때는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견설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정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의 규모가 소형이다.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는 일조권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 28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싹 적용해서 이제 금방 그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어. 그냥 여기 이렇게 공동택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 단지에다 이렇게 열동을 넣는다. 열동을 넣는데 뭐 앞동 뒷동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날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 사이에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 세대에 계속해서 몇 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그 각 세대 거리 동간의 거리를 유지했다면 일조권을 통과되는 거 2시간 이상. 이거 2시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동택 아파트 10대 다세대를 지는데 특히 아파트 10대 건축하는데 그러나 이 공동택인 그것들을 건축할 때에 이런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고 그냥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적 되어 있다. 그 적에 중심 상업적이라든가 일반 상업적은 그 적의 특성상 건축물을 밀집해서 건축하도록 하는 적이니까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 90, 일반 상업적 건폐율 80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적은 그 지역의 특성상 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땅인 만큼 이렇게 건물 거리를 유지해서 일조권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27쪽부터 228쪽까지 여러분은 잘 좀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 보죠. 11번 보면 자, 건축법상 지역주관에서의 건축자인데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하고 3번 묶어서 1번과 3번은 345쪽에 있습니다. 1번과 3번 지문 묶어요. 11번에 1번 지문과 3번 지문은 몇 표 있다고? 바로 345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번과 5번을 볼까요? 4번과 5번 봐봐요. 4번과 5번은 조금 전에 227쪽하고 228쪽에서 보았잖아요. 4번과 5번. 4번 봐봐요. 몇 층 아까 어떤 건축물을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가? 28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4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을 확보한 건축물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치 꼭 암기하고 동시효권이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볼까?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잡아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 높이를 이때는 무슨 방향의 인접도의 경산에 따라 그 대통령 높이로 정할 수 있냐? 그때는 정남이죠. 정남. 그래서 정북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까? 2번을 먼저 볼까요? 2번은 228쪽에 있는데 이 시장이 곧 허가권자예요. 그때 써봐.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수정이 관계없이 지어버리고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도자로 수정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한다 지어버리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 둘러싼 일단을 제가 말했죠. 이렇게 도로 둘러싼 일책을 하나의 가로구라는데 이 가로구 안에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나갈 때에 같은 가로길칠에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숙박설하고 유락설을 건축할 수 있는 가로길이다 그러면 숙박설은 높이 20m까지, 유락설은 높이 4m까지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그러면 1번과 그 4번의 내용을 볼까요? 1번이면 대지가 할 때 대지 앞에가 이리 숨어 있거든. 하나의 대지가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주거 구역에 걸쳐있다. 걸치는 경우 그 말은 2개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있다 그 말이죠. 다만 녹적과 방화 중에 제외된다. 그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다요. 대지의 과반에다 체크해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주거 구역 안에 건축 및 대지하는 이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 법 그 말은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건축법이 건축법. 건축법. 조금 전에 이 건축법을 보니까 여기 봐봐요. 건축법 보니까 야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 관련해서 정법 방향은 인접대지 경설 기준에서 1조권을 적용한 지역은 전용 일반 주거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무슨 지역에서는 아까 공동택인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할 때 1조권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 중심 상업부자하고 일반 상업부자 그랬죠. 이런 거 있고 또 조금 후에 할 건데 공개공지, 공지 확보 규정이 있어요. 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대상지역이 있다. 확보 대상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 이렇게 건축법상 이런 용도 지역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도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 대지가요. 이렇게 양다리를 쳤어요. 양다리.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보세요. 양다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일부 땅은 바로 일반 주거지의 땅이. 일반 주거지에 걸쳐 있는데 채 일종 일반 주거지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일부는 바로 준 주거지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요. 하나의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일반 제1종 일반 주거지에 200 걸쳐 있고 준 주거지에 800 걸쳐 있다. 그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건물 지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1조권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의 대지가 2개의 지역대에 걸쳐 있다. 그때는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및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의 대지가 2개의 지역대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 및 대지를 가지고 그 건축법상을 적용해 나갈 때는 그 대지의 무엇이 속하는 그 대지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되냐?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대한 건축 및 대지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게 됐으니까 이때는 바로 1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디 쪽으로 밀어주니까? 과반 쪽으로 속한. 근데 그 내용이에요. 1번 하나의 대지가 그 말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대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때는 그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다요. 그 대지의 과반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 및 대지에는 무슨 법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건축법. 그래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와 같이 가반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가반 쪽으로. 어디로 밀어준다? 가반. 그래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1000제곱미터다. 그랬을 때 2개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게 그냥 일반 주거지역에 존재한다. 일반 주거지역에 존재하면은 바로 이것은 여기다 건물 질 때 고스란히 1조권 규정을 적용하겠죠? 1조권 규정.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대를 쳤다. 그러면 이게 일부는 일반 주거죠. 일부는 준 주거죠.
그 일반 주거지에 이렇게 800을 걸쳐있다. 그리고 준주거 200을 걸쳐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하여 바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냐? 일반 주거죠. 이 대지 전체인 천하고 이 안에다 건물 지고자 할 때는 이 대지 과반이 서가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1000제곱미터가 있어요. 2000제곱미터짜리 있다 합시다. 2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정도가 일반 공업지역에 걸쳐 있고 이 정도가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래 일반 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정도가 1000 바로 200, 1400 걸쳐 있고 1400 이렇게 준공업지역 600 걸쳐 있어. 이 대지가 여러분 땅이라면 여기에다 큰 바닥면 작게 바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여기다가 뭐 공장 같은 거 건축한다. 그때 여기 공경률을 확보해야 할 대상적이 있어요. 공경률을 확보해야 할 대상적은 일반 주거적, 준주거, 준공업적 있잖아요. 보니까 이 준공업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 건물을 대지를 이용한다면 여기다 바닥면 작게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공경률 확보 대상 건축을 건축할 때는 공경률을 확보해서 내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요, 이 땅을 이용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아니고 이 대지하고 이 안에 들어설 건물은 다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가? 무슨 지역? 자, 이 안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공경적 확보 규정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바로 그 대지의 가반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가반 쪽으로 밀어주니까 이 땅은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 건축물하고 대지 모두 다 일반 공업적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는 공경률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다시 한번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 있다면 어떻게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가? 그 대지의 가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건축 및 대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번 맞아요. 과반에다 체크하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특례가 인정돼요. 방화주하고 녹적은 특례가 인정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녹적 방화주는 제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3번 건축물이 방화주구에 속한 부분과 방화주구 밖에 속해 있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배로 구역되는 경우 그 방화주구 밖에 있는 구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주간의 건축물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이 내용을 345페이지 한번 체크하고 봅시다. 345페이지에서 같이 보고 오도록 하죠. 345페이지 거기에다가 쭉 비교해 놓고자 묶어놨어요. 340 거기 보면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조치에서 1. 원칙은 대지가 할 때 대지 앞에는 이루 숨어 있어. 한 개의 대지가 이 법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하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대지의 과반에 따라 동합쳐요. 과반 소화는 지역 등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취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봐봐. 이 경우에도 해당 대지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적 등의 성격 등 그 대지가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바로 조례가 적용범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거기다 체크해. 조례로 적용범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구나. 2번
하나의 건축물이 이제 이거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방화주 밖의 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해야 돼요. 그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만 전부돼요.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주가 그 방화주 밖에 있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로 구획되는 경우 방화주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까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거 A 지역하고 B 지역에 걸쳐 있다. 뭐 무슨 지역 주고 무슨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 대지가 1000이다. 그랬을 때 이 A 지역에 600 걸쳐 있고 B 지역에 400만 걸쳐 있다면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나갈 때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 전부는 그 대지 과반수와는 A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상 규정을 모두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과반적으로 밀어줘요. 근데 외해가 있어요. 외해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 여러 가지 지구 중에서도 지구는 방화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역은 녹적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지금 바로 준 주거적이 있어요. 도로가 있고 근데 이쪽에만 방화주가 지정되어 있고 여기는 방화주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건축물을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때는 방화주는 방화주가 안에다 건물을 세울 때게요. 이렇게 여기가 방화주가 지정됐다 그러면 방화주는 대지까지 규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대지에서는 불이 안 발생하거든.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불이 발생하니까 건축물만 규제하고자 방화주가 지정되는데 이 방화주가 안에 들었을 이 건축물은 외벽하고 주요 구조부를 법적으로 내와 구조로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철근 넣어가지고 바로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쳐서 불 안 타게 이렇게 하도록 규제받아요.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지가 지금 방화주구이면서 방화주도 아닌 지역도 있죠. 만약 이 건축물을 여기다 배치해서 세운다 그러면 이 대지는 방화주구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내와주를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 건물을 배치할 때 현장에 가면 이 대지는 하나니까 바로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배치한다. 배치하게 되면 여기 건축물 부분은 방화주에 속해 있고 여기는 방화주가 밖의 장소에 걸쳐 있죠. 이때 이 건축물의 일부라도 방화주에 걸치게 되면 방화주에 속해 있는 부분만 내와주로 해서 방화주거에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고스란히 적용해서 내와주 통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방화주구 부분과 방화주구 밖의 부분을 경계 쳐가지고 이 안에다가 구획했어. 방화벽을 설치해놨다. 그러면 이 방화벽이 이렇게 구획되어 설치됐다면 이쪽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게 한 벽이거든.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됐다면 이쪽 방화주간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주간의 건축물과 같은 그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내와우로 싸게 해야 되지만 방화주구 밖에 있는 이 건축물 부분은 방화주간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내와우를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녹적을 한번 봅시다. 그 345페이지 2번 녹지적은 보전을 하지 않았답니까? 개발을 하지 않았답니까? 보전.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는데 대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녹적과 녹적이 아닌 장소에 걸쳐 있을 때는 각이란 말 중에 각 지역 안의 그 건축물 대지에는 그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녹지 않은 건축물이 방화주에 걸쳐 있다면 조금 전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천정터인데 여기 준주거지이고요. 그리고 이게 녹지기예요. 녹지기에 200만 걸쳐 있어요. 800 걸쳐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에 이 안에다 건축물 건축해서 나가고자 할 때 이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 다요 그 대지 과반에서는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건축법상 규정을 다 적용하느냐? 아니다. 바로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걸쳐 있을 때는 각각 녹지역에 들어설 건축물은 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 그 밖의 지역에 들어설 그 건축물과 대지는 그 밖의 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따로따로 면적 없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녹적에 하나의 대지가 걸쳐 쓰는 면적과 무관하게 각각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녹적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1번에 3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건축물의 방화죽에 속한 부분과 방화죽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배로 구역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다. 그는 방화죽인데요. 방화죽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죽안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 1번 이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234쪽이 있죠. 234쪽하고 235쪽이 있는데 이 특별 건축구역은 먼저 무슨 법에 근거하여 누가 지정하고 어디다 정하며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건축구역은 현재 개발 중인 장소에 따라 정합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지정할 때에 어디다 정하냐? 현재 개발 중인 장소,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다가 지정해요. 그래 여기가 바로 세종시 건설지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이다. 또 혁신도시 사업구역이다. 도시바구역이다. 정부역이다. 또 국제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올림픽 개최 도시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은 엄청난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건축해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지에 있다가 이렇게 특정해서 특별 건축이다라고 정을 해요. 이렇게 특별 건축이다라고 정하게 되는 경우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특별히 건축하는 자에게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 배제해서 편하게 건축을 하도록 하고 일부 규정을 바로 완화 적용해주고 또 일부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게 되는 그 규정을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통합해서 적용해가지고 적용해서 여기 들어가서 건축하는 건축행위자들 독창의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그리고 건축기술 발달을 유도하고 건축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 이걸 특별 건축이라 합니다. 그래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 건축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 적용을 해준다는 것. 강화 아니라 완화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특별 건축구역에 관해서 듣으면 이건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 잡고 가실 것. 국장하고 시도서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가 아닌 나머지 자들 뭐 시장호수 구청장이라든가 또 뭐 다른 부서의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분들은 지정 신청기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네들은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걸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30인에 국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시도사는 지방에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걸치게 됩니다. 30인에. 그래서 지정 고시해줘요. 이렇게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국토협상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건축을 지금 고시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건축 관련 기술자들이 5년 이내에 아무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구역은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특별건축구역은 현재 개발 중이다, 개발 예정지다 그런 데 따만 지정할 수 있지 다른 법에 따라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바로 보존성이 센 땅에 따른 지정 못한다는 거. 그래 지정할 수 없는 장소로서 우리 법에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이 그린벨트인 개발 장구역, 개발 장구역에 따른 지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보존산지로 지정된 땅도 지정 못한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도 지정 못한다. 그 다음에 바로 자연공원 내따도 지정 못한다. 이렇게 4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그러나 과거에는 이것도 지정 못했었는데 여기 군사기지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과거에는 이거 지정 못했는데 최근에 법 규정을 개정해서 여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는 것. 다만 여기다 지정할 때는 바로 국장이 됐든 시도사가 됐든 미리 국방부 장관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그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에 바로 개별 건축마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미술작품 설치 규정, 공원 설치 규정 이것들을 개별 건축마다 적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를 이 파트에서 알면 돼요. 그 내용이 234쪽부터 235쪽이 있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2번 같은 문제인데 자, 특별건축이다. 옳은 거. 1번. 정비구역에는 지정할 수 있어. 정비구역은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할 장소죠. 다 철거하고 노블랑 건축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집니다. 이 정비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청한 땅 아닙니까? 재개발을 하게 될 때 뭐 공장도 세우고 말이죠. 엄청난 건물을 세우죠.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개발 장구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들렸죠. 3번 지정 신청이 접수면 시도사는 바로 지방에 있는 시도 건축인의 심의를 붙이는데 며칠에 붙입니까? 30일. 그래서 15일 틀렸죠. 4번 이 특별 건축에서는 미술상품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정부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특별 건축을 지정하면 국토상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다가 틀렸죠. 2번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장소는 몇 번일까요? 1번 지정할 수 있어요. 2번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지정할 수 있어요. 엄청난 개발을 하게 된 장소들이거든. 5번도 엄청난 개발을 할 장소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데 4번은 개발을 못하게 막은 땅이죠. 그래서 그것도 지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폭이 바로 도로 폭이 10m예요.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에서 도로하고 바짝 붙여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은 이게 되죠. 이게 됐죠? 도로와 대지 경선 그 자체가 되잖아요. 건축선이 돼요. 이렇게. 이게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 소유자가 야, 이게 건축선인데 그래 우리 여기 10m짜리 도로라면 예컨대 도로라면 여기 2차선으로 돼 있을 것이고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한
1m 정도 횡단보도가 뭐냐, 보도가 있어. 인도. 사람 다니는 도로, 인도가 있어. 여기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인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1m.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바짝바짝하게 아파트를 세워버린다. 아파트를 바짝바짝 세워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시민들 오가면서 숨터 막히겠죠. 도로 지나는데 아파트 쫙 붙어가지고 쫙 있는데 말이죠. 개방감을 느낄 수 없고 숨터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방감도 느끼게 하려니까 비록 건축성이 거졌다 그래도 대지 안에다 빈 땅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대지 안의 빈 땅, 빌공짜 땅 이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어야 이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는 최소한도 이렇게 띄어서 얼마 띄어가지고 이 안에 공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파트를 배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립택이라면 연립택도 이렇게 배치해라. 다세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건축선부터 띄어야 할 일정한 거리, 그래서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보면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이렇게 있거든. 이것들 보면은 바로 이것들은 아파트는 2m에서 6m, 연립은 역시 2m에서 5m, 다세대는 1m에서 4m. 이 사이에서 각각 지역 실정맞게 절에서 정한 거리만큼 띄어서 건축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 이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 극히 희박해.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이걸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 그래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은 우리 요약지 230페이지 있으니까 230페이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아파트는 건축선부터 최소 얼마 이상 떼라고요? 2m에서 6m, 그리고 연립은 2m에서 5m, 다세대는 1m에서 4m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그래 이렇게 시행령에서 딱 범주를 설정해야 이 범위에서 지방시정하게 조례로 이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를 봐야 그 수치는 정확히 나와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자, 이걸 왜 이 규정을 두고 있느냐? 대지안에 무엇을 확보토록 규정해서 공지. 자, 그런 것이 있구나. 넘어가시죠. 4번은 건축법령의 근거가 이루어진 내용에 해당하는 거. 뭐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 공법에서는 종종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자주 생각해 두셔. 1번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건축법. 그래 건축법상 아까 누가 하는가? 바로 시도사하고 국장하고 시도사. 2번은 주택법에 따라 정하죠. 누가 정할까? 2번은 국장과 시도사. 투기 과실을 정하면 그 안에서 입주권의 전매자가 있게 되죠.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에 의하여 누가 정할까? 지정권자 중요한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정할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시간 없으니까 시도사. 그렇죠? 시도사. 누구다고? 시도사. 3번 시도사. 4번은 도시개발법상 누가 발행할까? 이것도 발행자 시험에 나왔는데 누가 발행할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에서 사업하는 시행자가. 5번은 국토개법에 따라 정하는데 누가 정할까? 국장이. 자, 5번 옥상 적용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게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옥상에 적용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에 얼마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냐? 바로 3분의 2. 이 경우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을 대지안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규정에 한 대지안의 적용 면적의 2분의 50%를 초과할 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해가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시적에 있는 땅 가지고 도시적 중에서도 여기 주거적, 상업적 주로 여러분이 주거적에서 상업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준비했어요.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평수 한 사람이 대충 얼마인가요? 60평 이상이죠. 그래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어. 그러면 이 도시 안에 건축만 딸랑딸랑 짓하고 안에다 식물인 적용을 하지 않도록 방치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적, 상업적인 모양새가 엄청 삭막하죠. 그래서 야 대지안에 적용을 하도록 규제하자. 식물을 심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지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도시 속에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네?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알아두셔야 돼요. 얼마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이때 적용을 하게 될 때 보세요. 얼마를 하게 되냐? 이 대지 면적의 원칙 10% 이내 보통. 얼마 이내요? 10%. 그러면 대지가 200이다 그러면 200의 10% 얼마예요?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를 대지에다 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야 이 건축공사 건축가 들어갈 때부터 허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또 허가 받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으려면 바로 이 적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놔야 되겠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대지는 콩만한데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18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당도 적고 그래서 또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야 대지 안에 그러면 절반이 신마하고 안 해도 돼. 그 대신 옥상에다 하면 좋아. 옥상에다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다 해라고요? 옥상. 옥상에다 하면 대지 안에 적용 면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건물에도 가서 보면 옥상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저 열려있더만요. 그거 다 적용이 웬만하면 되어 있어요. 왜 적용을 했느냐? 바로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을 절반 정도 면제받으려고. 그러면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상에 적용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건물주가 적용하고 싶어서 했겠어? 그거 허가 올리고 그러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어디 안에 적용 면적을 면제받고자 해서 했다고? 대지 안에 해야 할 적용 면적을 면제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이 옥상에다 적용을 하도록 또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민들 한 번씩 고개 이렇게 들면 나무들이 있으면 좋아라고 눈이. 이 식물은 우리 몸 중에서 어디를 호강시키는 존재냐? 식물은 눈을 호강시키는 존재예요. 눈을 즐겁게 하려면 식물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눈도 기분 좋아가지고 피로도 금방 가고 피로감도. 그래서 아무튼 식물을 많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녹색을 많이 봐야 좋아요. 녹색. 그래서 우리 책상에 보통 녹색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책 볼 때 피로도가 적게 쌓이는 거죠. 뭐가 좋다고 눈에는? 녹색.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에 있는 녹색을 그 물을 갖다 떠놓고 그냥 보고 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물 있잖아요. 녹조물. 그러면 안 좋아요. 자, 그것만 빼고 녹색은 눈에 좋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옥상에다요. 여기 봐봐. 이분이 옥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적용을 했어. 한 30점부터 했네요. 이때 30점부터 이걸 다 했다. 그따고 해서 대지 않다 적용으로 다 인정해 주지 아니에요. 옥상에다 했던 면적 중 3분의 2 이내에서만 대지 안으로 적용면적 산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옥상에다 30점부터 했다면 그것을 3분의 1은 20점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20점부터를 대지 안에 다 한 걸로 봐주냐? 그러면 대지 안에 아까 20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안 해도 되게? 그래서 야 옥상에다 했던 적용 면적의 3분의 2 범위에서 대지 안으로 적용면적으로 산정을 해 줄 수 있는데 단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범위에서만 산정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옥상에다 했던 면적을 대지 안으로 적용면적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얼마까지만 봐줘요? 절반까지만. 이해돼요? 자,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 자, 그래서 55는
몇 번이 답이란가 알 수 있죠. 몇 번이 답인가요? 1번. 1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